오늘은 유럽의 숨은 진주, 아드리아의 보석 크로아티아 대표 휴양도시 두브로브니크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 어젯밤 보스니아 네움에서 자고 다시 버스로 이동했다. 크로아티아 최남단인 두브로브니크는 중세시대 아드리아해 무역 중심지로 성장하며 베네치아 지배를 받던 곳인데 1667년 대지진으로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1808년 나폴레옹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독립국가 지위를 상실했고 1991년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끝나고 비로소 크로아티아 영토가 된 곳이다. 수도 자그레브보다 더 알려진 두브로브니크의 관문인 이 다리를 건너 짙푸른 바다 옆으로 높이 25m, 길이 2km의 두브로브니크 성에 도착했다. 지금 보는 이 필레문을 들어서니 긴 플라체 대로가 이어지고 오른편에 오노프리오스 분수가 보인다. 이 분수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이곳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38년 스러지 산에서 물을 끌어와 만든 수도시설이다. 분수를 만든 이탈리아 건축가 오노프리오 이름을 따 오노프리오스 분수라 불리는 이 수도가 지금까지 식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처음 만들 때 르네상스 양식의 화려한 모습이었지만 대지진 후 지금 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돔 모양 지붕 아래 16각형 면마다 저렇게 수도꼭지가 있고 각각 다른 사람 얼굴과 동물 형상이 조각되어 있다. 분수 맞은편 성 사비오르 성당과 프란체스코 수도원 사이 좁은 통로 안에 있는 말라브라체 약국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럽 약국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이란다. 골목 옆 프란체스코 수도원 출입문 위에 눈길을 사로잡는 피에타. 1498년 페트로비치 형제에 의해 조각된 이 피에타가 1667년 대지진 때도 손상되지 않았다는데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 오래도록 눈에 밟혔다. 피에타란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며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비통해하는 모습의 모든 그림이나 조각상을 말한다. 플라체대로 저 끝에 35m 높이 종탑의 스폰자 궁전이 보인다. 이곳이 루자 광장인데 광장 복판에 있는 올란도 기둥은 8세기 말 로크름 섬 근처에서 아라비아 해적을 물리친 기사 롤랑이며 1418년 밀라노의 조각가 보니노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 광장을 중심으로 벡터 궁전, 스폰자 궁전, 성 블라이세 성당이 있다. 우아한 아케이드와 긴 고딕 양식의 창문이 인상적인 스폰자 궁전은 16세기 중반에 지어진 건물로 르네상스 양식과 후기 고딕 양식의 복합체로 대지진 때도 손상되지 않았으며 당시 경제 중심지였던 이곳의 조폐국, 은행, 세관 등으로 운영되었고 지금은 천여 년 전 역사 고문서 기록 보건소가 된 내부에 미술품도 전시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내전 당시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희생자들을 기리는 전시실과 영사실 등이 있다. 두브로브니크 수호 성인을 모시고 있는 성 블라세의 이 성당은 1368년 건립되어 대지진 때 파괴되었고 1706년부터 1717년에 걸쳐 베네치아 건축가 마리노 그르펠리가 다시 지었으며 내부의 블라세의 유물과 18세기 프레스코화 등을 볼 수 있다. 두브로브니크 이 대성당은 7세기경 비잔틴 양식으로 지었으며 12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다시 지었으나 지진으로 무너진 뒤 1672년부터 1713년까지 이탈리아 건축가 안드레이 불파리니와 파올로 안드레이티가 바로크 양식으로 재건한 것이라 하며 성당에는 크로아티아 보물들이 다수 수장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르네상스의 거장 티치아노의 승모 성천이란다. 여기저기
중세 건물들이 많은 구시가지를 둘러싼 두브르브니크 성벽은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중 성벽으로 내륙벽은 최대 6m, 해안 쪽 벽은 1.5m에서 3m 두께로 축조되었는데 성벽 안 4개 요새와 성벽 밖 1개 요새로 이 요새들은 전쟁과 지진을 겪으며 여러 번 증개축을 거쳐 지금 이 모습이 된 것이다. 그 요새들의 위치는 필레몬 출입구 방향으로 보카르 요새, 성 이반 요새, 레베린 요새, 민체타 요새며 성벽 밖에 있는 것이 로브레나치 요새다. 성벽에서 내려다보는 구시가지와 아드리아해 풍경은 두브로브니크 최대 하이라이트로 이 성벽에 오를 수 있는 출입구는 모두 3곳이다. 이제 성벽에 올라가서 보자.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시가지,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구불구불한 성벽을 오르고 걸으며 그림 같은 매력에 빠진다. 성벽을 한참 돌며 구경하다 누구나 사진을 찍는 이곳이 플라체데르와 스폰자 궁전이 바로 보이는 최고 포인트다. 두브르브니크를 방문했다면 반드시 거치는 곳이 구시가지 위에 평풍처럼 우뚝 솟아있는 스러지산. 이 산은 해발 415m로 아드리아해와 구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가 있고 전망대 뒤편에 내전 때 크로아티아 군대가 사용했던 요새는 전쟁 박물관으로 유료 개방하고 있었다. 아래쪽에는 카페와 1808년 나폴레옹이 점령하여 세운 거대한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여기서 보는 풍경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스르지산에서 내려와 아드리아 해안에 수많은 요트가 정박해 있는 올드포트를 둘러보며 유람선을 탔다. 크고 작은 섬들이 스치는 바다, 파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아드리아해,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에 걸린 것 같은 하늘은 더욱 맑고 아름다웠다. 유람선에서 내려 각자 볼거리를 찾아 나서는 길, 기념품 파는 거리와 작고 좁은 골목골목을 누비다 어느 커피 선전에 나오던 바로 그 장소. 노천 카페에서 커피와 맥주를 마시고 다음 여행지 세게트도니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 메드나 호텔에 도착했다.